이번에는 파이썬에서 파일을 읽어와서 생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팬더스 제공하고 있는 with 언더바 테이블, 너무나 이 직관적인 이 메서드를 통해서 타겟으로 하고 있는 txt 파일을 with 해옵니다. 그럴 때 separation은 이렇게 탭 형태로 되어 있고, 엔진 당연히 파이썬에서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만든 거니까. 그리고 헤드가 여기에 아무것도 안 쓰면 디폴트 다 5개를 불러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방대로 테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5개를 불러와 줍니다. 그래서 불러와 보면 이렇게 인덱스 0부터 4까지, 여기 로우 인덱스 25부터 29까지가 불러와 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져왔는데, 인덱스가 이 디폴트 인덱스라서 당연히 0부터 쭉 순서대로 되어 있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불러올 때는 첫 행이 여기 이제 컬럼 네임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첫 행의 각 요소가 컬럼 네임이 되면서 이 나머지가 데이터가 되어줍니다. 데이터 프레임 내부의 데이터가 되어주고요. D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러올 때 당연히 이제 각각의 이런 컬럼에 따라서 데이터형을 자동적으로 결정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문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전빵으로 오브젝트라고 불러와 주고요. 나머지는 그 숫자들이니까 인트로 정확하게 갖고 와 줍니다. pandas with table을 가지고 수행을 할 때에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자그마치 49개가 있습니다. 49개가 있어요. 진짜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 탭으로 스탑을 구분할 때 이 SEP라고 했던 파라미터가 있었잖아요. 뭐 그거 말고도 다양한 부분들이 적용이 가능한데, 이것은 나중에 필요할 때 이 매뉴얼을 찾아가시면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드 테이블을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리드 테이블에서 1번과 2번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냐면, 여기에 header equal none이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가 굳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데이터 파일을 불러올 때 첫 번째 행이 컬럼 네임이 되어준다고 했었어요. 그게 바로 헤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 헤더가 이 파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 txt 파일에 헤더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 컬럼 네임이 첫 번째 행인 게 아니라 그냥 행 이름은 디폴트 숫자로 정해버리고 모든 게 다 데이터라고 생각해버립니다. 첫 줄이 헤더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와 다르게 여기에 컬럼 네임이 이러한 지정되어 있었던 이름이 아니라 그냥 디폴트 숫자로 나오고요. 전부 다 데이터라고 확인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래쪽에 이 앞서 계속 해왔던 그것과는 다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는 인덱스 컬럼에 대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름이다 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름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인덱스 컬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불러오면서 이 자체가 로우 인덱스가 되도록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헤더가 존재하듯이 인덱스도 불러오면서 자동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덱스 컬을 이름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다양한 어떤 데이터가 있었을 텐데, 이 인덱스 콜을 지정해주면 그 해당 컬럼이 바로 이 행의 이름을 결정해주는 대상이 됩니다. 행의 인덱스가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아니라 뭐 중간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에 17부터 20까지가 인덱스가 됐을 거예요. 다음으로 유즈컬이라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유즈컬이 무엇은 말이냐? 자,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사용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use calls입니다. 컬럼들 중에 요만큼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출석 과제를 가져오는데 그냥 그렇게 가져오면은 여기서 그 딱 이름 출석 과제만 가져오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인덱스 콜을 로우 인덱스로 쓰겠습니다 라고 여기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만큼은 로우 인덱스로 결정이 됐고 나머지가 이제 순수한 데이터로 남아지게 된 겁니다. 또한 헤더를 쓰지 않겠다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첫 행이 그 컬럼 네임이 되어 주었고요. 다음으로 파일에 미싱 밸류가 있을 때 이렇게 빈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걸까요? 자, 그냥 불러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김일곱 그 출석 부분이 nan 값이 할당되는 것입니다. 실습 1입니다. 자, 네임이 그리고 유니버시티 정보가 있고요. 네, 실습 1에서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 프레임 인스턴스 생성 3가지 방법 1, 2, 4를 가지고 위에 데이터를 담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게 됩니다. 자, 4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read 테이블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read 테이블을 직접 만드셔서 진행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불러올 때 어떻게 불러와야 되는지는 사실 앞선 강의들에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한번 만들어 진행해 보시고 혹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세요. 다음으로는 데이터 프레임 각 요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코드 9번이고요. 이 딕셔너리 형태로 딕1이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준비해 줍니다. 키와 밸류를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넣고 인덱스를 GKP로 지정하니까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프린트해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df1의 인덱스에 대해서 프린트했더니 이렇게 인덱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GKP가 아무래도 문자형이니까 오브젝트라고 그냥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df1.column이라는 부분을 이제 프린트 해달라고 네임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A, B, C가 앞서서 지정할 때의 키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 df1의 d타입을 확인해 보면 자체는 오브젝트이고 그 안에 A, B, C라는 데이터들이 존재한다. 데이터들은 컬럼 형태의 d타입들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values를 구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1, 2, 3, 2, 3, 4, 3, 4, 5가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values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듯이 이번에도 numpy and array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각 요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서 딕셔너리가 아닌 경우들은 경험해 보셨는데 이 딕셔너리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테이블 할 때에 로우 인덱스를 GKP로 그 다음에 이 컬럼 네임들을 ABC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index.name 이렇게 대입을 한 다음에 inds라고 하게 되면은 요 인덱스의 네임들이 로우 인덱스의 네임들이 결정이 되고요. 다음에 컬럼의 네임 이렇게 지정을 하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각자의 인덱스를 또 지정하려고 하면 1, 2, 3, UIO 이렇게 각각 지정이 가능하죠. 다음에 df1의 as 타입을 float로 해서 전체의 d 타입을 변경하고자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적합한 부분들이 이제 전환이 되고 그렇겠죠. 특정 컬럼의 d 타입을 바꿔주고 싶으면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데이터 프레임은 한 컬럼 단위로 d 타입이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이 UIO라고 결정했던 컬럼 중에서 U 컬럼이 인트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제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플롯이었는데 그것이 int 형태로 바뀐 거죠. i에다가 10, 20, 30을 대입하는 것도 역시나 요 i에다가 10, 20, 30을 대입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은 df 전체에다가 지금처럼 df1의 전체 데이터에다가 임의의 어떤 어레이를 만들어서 대입해가지고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컬럼 D타입의 중요성입니다. 여기서 df1을 출력했을 때 CR의 D타입이 바뀌어도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각 열별로 평균을 구했을 때 해당 열이 스트링 경우에는 그 문자열인 경우에는 당연히 숫자가 아니니까 평균이 이상한 값으로 도출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에러가 발생되지도 않죠. 일부 이제 문자 같은 경우에 아스키 코드 이런 형태로 해서 숫자가 배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이제 반영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 df1을 똑같이 선언한 다음에 df민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잘 되는 것인데 여기 df1 여기 C라고 하는 컬럼에다가 이제 타입을 스트링으로 다 바꿔줍니다. 3, 4, 5로 바꿔줘요. 이거를. 그러면 그때 이제 이 평균을 다시 구해보면은 요 행에 대해서 구하는 거였으니까 요거 2, 요거 3 잘 나오는데 2, 3, 4, 5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다른 숫자로서 인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열의 출석 점수를 9A로 수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얘도 오타가 났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경우에 출석 컬럼의 D타입이 오브젝트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겠죠. 아까 문자열과 같이 사전에 지정되지 않은 어떤 값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뭔가 한 가지 타입이 꼭 통일되어야 하는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이것이 조금 잘못된 정보를 줄 수가 있죠. 또 뭐 아까 전에 연산을 할 때 잘못되었던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요 컬럼 자체의 성질이 바뀌어버린 거니까요. 실습 2입니다. 자,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요. 각 요소를 변경해서 B의 테이블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B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기서 여기로 가는 변화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셀렉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